민주화 성지가 된 곳입니다. 고로 창원도 3.15 부정선거로 인한 민주화의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근본 4.15 총선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부정선거가 확실해져가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산과 창원 시민께서 저항하며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마산과 창원이 민주화 성지로서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한 기념사업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3.15 부정선거에 희생당한 김주열 열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근본 2020년 4월 15일 이 부정선거로 인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특별히 이 마산 창원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을 바라볼 때에 그 희생하신 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마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민주화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이번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의문을 일으켜서 무효화를 선언하고 투쟁하면서 재선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마산과 창원이 민주화 성지로서의 정당성을 보장받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중심에 설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부정부패 또 비리로 인하여서 나라가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사회 민주화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원에서 부정선거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정선거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의거하고 항정하며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15 부정선거 블랙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엔 애국가 1절을
다음은 순국 선열 호국 영령에 대한 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공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정한 사회 만들기 창원시민연합의 박소망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개고 우리가 이 시위를 하기에 적당한 날씨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15 부정선거로 모였지만 우리가 이 현상에 눈이 감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4.15 부정선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우시기 위해서 만든 방편입니다. 이 방편에 우리가 눈이 감겨서 어떤 분노와 상대를 분열하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온 국민이 이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깨어나기를 바라실 겁니다. 주님이 공생의 시절에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 온 국민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과연 이 시위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15 부정선거로 통해서 이 4.15 부정선거야말로 이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은 영원히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로 통해서 누구나 단순하게 진리와 다가가고 정의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터였다고 봅니다. 4.15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우리가 믿고 행사해야 될 미래통합당의 표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 우리 자신이 제대로 회개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보다 조금 빨리 깨어났을 뿐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피켓을 들고 우리는 회개의 마음으로 고개 숙여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진리가 곧 정의입니다.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10계명에 거짓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을 방관하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피켓을 들고 전진합시다. 회개하지 않고 좌파를, 중도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어렵지 않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 시위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외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로 나아갑시다. 이번 4.15 부정선거를 이제 의혹이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의혹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직 증거를 중앙선관위에서 우리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되어 있지만은 증거가 나오고 전산에 관련된 것, 이런 증거들을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면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의혹인데, 그러나 의혹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의혹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바로 4.15 부정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관건선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가지고 시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1항에서 선거 기간 중에 즉시 시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제230조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으로 선거인을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가 여당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한 의도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재난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관건선거라는 주장이다. 특히 선거 기간 후에 발표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에 발표한 점이 부당하고, 실제 재난기본소득을 선거 후에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한 점이 선거 기간 중에 즉시 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을 증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거에서 의사결정권은 국회의원에게, 집행권은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는데, 국회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여 대통령 등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한 점이 상급 분립에 반하는 독재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즉, 코로나 재난보조금은 위반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부가 집행한 것이므로 상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고 적법하다. 또한 부당성과 관련 대법원 2010두 25,909 판결은 부당한 거래란 경쟁 상대방의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선거에서 여당의 상대 후보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코로나 재난보조금의 지급을 발표한 것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주장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 지원금을 굳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기간 중에 할 필요가 없는데 대통령이 관건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는 것이 발표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관건 선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건 선거는 명백한 관건 선거이고, 지금 우리가 3.15 기념탑이 마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3.15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중앙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책임이 무엇이냐? 관건선거, 대통령, 국가,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선관위에서 큰 잘못이 뭐냐? 이 관건선거에 대해서 전혀 대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건선거가 결국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4.15 부정선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고 있지 않은 전산자료, 그 다음에 서버,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산 서버하고 그 전산 장비에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만 내놓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저항하는 것이 바로 국민 주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15 총선 무효,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제가 가만히 듣자 하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결정이 아직 안 났다? 결정이 났습니다. 왜? QR코드 하나만 가지고도 부정선거를 이미 했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뭐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에 4.15 부정선거는 우리 민족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좌시하지 못할 아주 세계 우리 대한민국 인류사에 있어서는 벌어져서는 아니할 아주 대통령부터 아주 청와대는 범죄 소굴이라고 할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주 도구만 보고 있고 넉넉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문화 시대를 사는 우리 문화 시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전 국민이 일어나서 벌떼처럼 일어나도 부족할 판에 일이 몇몇 분이 나와서 우리가 의심이 간다, 아직 판명이 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는 오히려 외국의 언론들이 부정선거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럴까 말까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동참하십시오. 창원 시민 여러분 모두 나오십시오. 세계에서 웃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북한에 사는 우리 동포들 우리 실상을 알리는, 국제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그 전단지를 보냈다고 김여정이가 문제를 삼으니까 청와대가 납작 엎드려서 아예 삐라를 금지하는, 뿌라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권입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취하는 자세입니까?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4.15 부정선거를 전국에 우리가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한데요. 침묵으로 나갈 것 같으면 철저히 침묵으로 나가고, 안 그러면 이 동네가 떠나가게, 창원이 날아가도록 외쳐야 될 것입니다. 어정쩡히 하고서는 절대 우리 승리 못하고 이 부정을 절대 우리가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이제 그 그림 2개 사이사이 가셔서 간격을 좀 넓혀서 써주시고 질서 유지를 잘 하셔야 우리가, 그리고 통행에 방해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사람들 드나드는 쪽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젤하고 이젤이 있는 뒤나 그 한 2개 정도 이렇게 간격을 넓혀서 우리가 오늘 침묵 시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혹시 물으시는 분이 계실 때는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오늘 그렇게 좀 간격을 넓혀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하보 뒤로 다 일렬로 서주세요. 앞에 있는 분들 다 뒤로 오세요. 그리고 하보 있는 사이사이로 하보 뒤로 서주세요. 하보가 25개거든요. 우리가 지금 총 50명 정도 되네요. 하보 있는 대로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집회가 조직민계 의식은 힘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대장도 있어야 되고 밑에 쭉쭉쭉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 이 사람 편하게 돌아가. 그래요.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만들어 갖고 아주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그냥 차는 세니까 빵도 세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감시협의회의 유충렬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선거무효 소송 참여 및 선거제도 개선 천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소송이 사건 번호는 2020의 54, 네, 2020의 수 54. 네. 지금 사건 번호고 지금 특별 3부의 배당을 받았는데. 이 선거 무효 소송이 우리가 한 것이 그 코로나 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관건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론조사, 코로나 지원금이 진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거에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 관건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이런 말은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인 서명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 대법원에 그 자료를 증거 자료를 제시할 때에 이 천만인 서명 자료가 들어간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제도에 가장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투표 용지 분류기라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는 분명히 이제 기계 장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투표 용지 분류기 그리고 개수기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고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전자개표기가 되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전자개표기 같은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외국에서 이미 부정선거를 많이 이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자개표기는 폐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전투표 제도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문제점은 원래 이제 선거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보통 2, 3일 전에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를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전투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 당일 투표를 연장을 해서 이틀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QR코드는 원래는 일련 번호, 이제 이런 뭐 선거 구명 이런 부분들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QR코드가 선관위에서는 31자리만 있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77개짜리까지 지금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31가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나머지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QR코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QR코드에는 이제 비밀 장치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QR코드는 쉽게 증명이 어렵다.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도에서는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투표관리관이 이제 사전투표에는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나 부정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해놨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뭡니까? 그 인쇄 날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쇄 날인은 일단 공직선거법으로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인쇄 날인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출력을 해서, 그죠? 또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폐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간의 투표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간의 투표가 우체국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 이동 경로를 보면은 진짜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1분에 뭐 22km를 가고, 그 제주도에 다시 저기 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갔다가 대전을 갔다가 다시 또 뭐 이렇게 내려가는 뭐 경로가 이상한 경로라든지, 그리고 또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투표지를 이제 보관을 하냐면은 우체국에서도 일단은 잠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선관위 사무국장실에서 보관이 됩니다. 이렇게 허술한 보관 상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고,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표를 해보면은 참관인이 참관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이 투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국민이 확인, 검증이 명확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선거제도 개선 청원.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참여 및 선거제도 개선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 강권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투개표 조작,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깨어지고, 또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이 서명운동에 반드시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정선거가 있다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공병호 박사님 TV를 보면서 선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는다, 이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일이 없을까 해서 이제 이 집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온 국민이 이 부정선거를 알아,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우리가 투표한 그 소중한 표를 우리의 의도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부정하게 조장했다는 것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어나서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되고 공의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HGBC 현재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 침묵 시위 창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이번에 4.15 부정선거가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고 지금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을 속이기에는 오히려 디지털이 아주 용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도 침묵한다면 이 사회를 지키는, 사회를 사는 어떤 국민이라면 아마 좌시하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터져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이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거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영 방송들이 다 침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들과 이렇게 애국 시민들이, 힘없는 시민들이 나와서 외쳐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나온 거거든요, 주부들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정말 이게 4.15가 부정선거임이 정말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까만 옷과 까만 우산을 든 거는 정말 이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애도와 저항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보시고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관심한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거짓에, 거짓 정보에 이런 게 스며들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온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